인천 제2의료원 부지선정위원회가 부평 캠프마켓 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뒤 지역사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병창 건물 철거 갈등에 이어 민민 갈등이 늘어날 분위기입니다. 한국GM이 25일 부평 2공장 생산을 중단합니다. 2공장 전기차 생산 유치 관련 논의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시키는 등 8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운영 효율성 때문인데요. 통폐합 실효성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베트남 호찌민의 25개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 설명회를 여는 등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이 부평 캠프마켓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직 타당성 용역 등을 진행해야 하고 세부 계획 등이 나오면 정부 예산도 신청해야 하는데요. 네,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선 제2의료원 설립에 해당 지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송효창 기자, 우선 인천 제2의료원이 부평에 들어선다고 하던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인천시가 인천 제2의료원을 부평구 상곡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A구역에 짓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오는 2029년 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우선 제2의료원 부지선정위원회는 6개 후보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부평 캠프마켓을 최종 부지로 확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시도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립대병원이 없어 국가재난 시 중점 역할을 할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것은 500병상 규모 정도인 것 외에는 인천시가 진행 중인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나 자세한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 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정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선 이번 선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바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접근성인데요. 우선 연수와 남동의 경우 인천 길병원을 비롯한 큰 병원과의 접근성이 좋고 연수의 경우 세브란스 병원 유치 등 이슈가 있습니다. 또 영종의 경우는 구도심인 중구 내륙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데다 이용수도 적을 것으로 보여 최종 부지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양은 공항고속도로 인근이라는 것 때문에 실제 병원이 들어설 경우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최종까지 부평과 경합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서구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대형 병원 이슈 등으로 결국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번 제2의료원 부지 선정으로 지역에서는 좀 반길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인식 문제로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이 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도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무조건적으로 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료시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등 근거 없는 말들이 나오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민간 병원과는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인천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맴돌 정도로 공공의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2의료원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지역 내 부족한 의료시설이 확충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GM이 25일 부평 2공장 생산을 중단합니다. 한국GM은 내년부터 창원 공장과 부평 1공장에서 연간 5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부평 2공장 활용 논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한국GM이 25일부로 말리부와 트랙스를 만들어온 부평 2공장 운영을 중단합니다.
GM은 내년 신차 생산과 국내 자동차 생산 효율화를 위해 부평 2공장 생산 인력을 창원 공장과 부평 1공장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부평 2공장 생산 인력 1,200명 중 700명은 내년부터 신차를 생산하는 창원 공장으로 옮기고 나머지 500명은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평 1공장으로 배치하는 안입니다. 한국잼 노사는 정착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창원 공장 이동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동 희망자가 300명도 나서지 않아 인력 재배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평 2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한국GM 노사가 지난 9월 단체 협약 때 부평 공장의 미래비전 관련 변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후속 논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GM 노사는 내년부터 연간 50만 대로 늘어나는 자동차 생산부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노사 간 협의는 당장 급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기차는 뭐 시대에 맞춰서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일정이 당장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다만 향후 뭐 2, 3년 후에 생산을 위해서는 내년 정도에 협의체를 꾸려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청할 것이고,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은 바로 내년이 아니라 여하튼 아시겠지만 새로운 차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설계 기간도 필요하고 개발이 아직 안 된 차니까. 노조는 신증축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축 시설 보수 시에도 가능토록 하는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자국 생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황도 한국에 유리하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GM은 2025년까지 국내에 10가지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와 노조는 부평 2공장이 GM의 새로운 전기차 생산 기지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포시가 8개 산하 공공기관을 5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과연 김포시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먼저 출범 2년 만에 해산 위기에 처한 산업진흥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김포 산업진흥원.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2년 만에 산업진흥원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따라서입니다. 산업진흥원은 김포시가 통폐합하기로 한 4개 기관 중에서도 해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예산 절감 역시 기대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김포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7,500곳, 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던 2020년보다 1,000곳이 늘었습니다. 기업은 늘어난 데 반해 전담 조직이 사라지고 관리 인력이 축소된다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익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해 산업진흥원이 정부 공모를 통해 국도비 32억 원을 확보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관리 운영 주체였던 산업진흥원이 사라지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시 위탁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 건립 예정인 제조융합혁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 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세수 확보 차원까지 검토해본다면 조직을 없애 예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이득인 건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진흥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예산 절감에서 실익이 많이 없습니다. 김포는 지방세가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세수 확보에 있어서 대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산업진흥원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도내 산업진흥원을 갖춘 곳은 모두 8곳. 기업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업진흥원을 새로 건립하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기관을 만들고 없애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해산에도 명확한 근거는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도심 항공교통 UAM을 시연하는 정부 행사가 23일 김포에서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최초로 국내 기업이 제작한 2개의 비행기체를 날리고 비행장처럼 도심에 들어설 기반 인프라 시설을 공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행사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자체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항공 첨단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2025년까지 행정 절차와 지자체 협의, 항로 분석 등을 통해 UAM 산업을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소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인천 지역 소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건데요. 만기 5년 내에서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등 지원 조건은 기존 특례 보증과 동일합니다. 시는 3년간 연 1.5%의 이자 보전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시점부터 내년 7월 말까지는 이자 비용 연 1%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5일 오전 9시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베트남 호찌민의 25개 여행사를 상대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부천의 주요 축제, 박물관, 투어 등 지역 관광 자원에 대해 알렸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베트남 푸드 엑스포에 참가하는 동시에 호찌민 시청과 주요 관광지에서도 부천 홍보관을 운영했는데요.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해외 관광객 재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국외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 앓고 있는 요즘 국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건데요. 24일부터 편의점에선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백화점 등에서 우산에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공했던 일회용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선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제공하는 건 물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 판매가 가능한데요.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생선이나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음식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다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 접근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가 오는 30일까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유기질 부산물 퇴비로 만든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 친환경 비료입니다. 계양 지역에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구청 지역경제과나 각 지역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지원 비료는 혼합 유박과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과 부속 유기질 비료 2종이며 20kg 한 포당 유기질 비료는 4,250원에서 최대 5,500원, 부속 유기질 비료는 2,400원에서 최대 3,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목표로 부천시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한 제2회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3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이민진 작가의 작품 파친코가 수상작의 이름을 올렸고 작품의 번역을 담당한 신승미, 이미정 씨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작품 파친코는 19세기 말부터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받는 조선의 고난을 그리며 동시에 갈 곳을 잃고 낯선 땅을 떠도는 불우한 운명에 처한 유량민의 디아스포라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작품 가운데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넘어 자유로운 인류의 활동을 뜻하는 디아스포라가 잘 드러난 작품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현재 내년 발표할 3회 수상작을 심사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